반갑습니다. 이단원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운동의 세 번째 소단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살펴보면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일본에 의해 강제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신문에 글을 싣기도 하고 유서를 남긴 채 목숨을 끊기도 하고 고종 황제의 경우에는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해서 국제사회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항 이후에 계속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살펴볼 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항일의병운동 있었고요. 애국개몽운동, 국제보상운동, 시민의 활동, 독립운동가의 항일의거 활동이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10년 결국 국권이 피탈되었어요. 다른 말로 경술국치라고도 하고 본격적으로 일본의 식민통치에 들어가게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사늑약 1905년부터 국권 피탈 1910년 사이에 일어났던 우리 민족들의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항일의병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병이라는 것은 나라가 외부 세력에 의해 침략을 당하였을 때 누구의 명령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운 민병을 말합니다. 백성민자를 썼겠죠. 을미사병과 단발령으로 시작된 항일의병운동은 을사늑약 체결 이후 다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양반 출신 의병장 민종식 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청도 일대를 점령하였고요.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진도로 유배되었습니다. 머슴 출신 의병장 안규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슴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켰고요. 백성들에게는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아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림 의병장 최익현 의병 투쟁의 지도자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제의 잔혹한 핍박에도 항일 투쟁의 정신을 꺾지 않았고요. 평민의병장 신돌석은 평민 출신이고 3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본과 맞서 싸웠고요. 태백산 호랑이의 전설을 남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제에 대항하여 의병 활동을 할 때에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뭉쳐졌다는 게 느껴지네요. 의병 발생 지역과 그 의병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왼쪽의 지도와 같습니다. 정말 한반도 남쪽에서 북쪽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의병 활동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요. 양반, 농민, 군인, 노비, 상인, 승려, 보수 등 다양한 신분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병을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의병 전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을 때 해산된 군인들의 참여로 조직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식 무기를 가진 것과 더불어서 새로운 전술을 더하면서 전투력이 향상되었고 의병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해진 힘으로 일본군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병 연합부대의 결성. 의병 전쟁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각 지역의 의병들이 연합부대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 지역과 저 지역에 있는 의병들이 힘을 하나로 합쳐서 그 의병의 규모를 더 키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을 세우게 되는데요. 수도 한성을 향해 진격작전을 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은 이후에 소규모 부대로 전투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일제에 대항하는 활동을 펼쳤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자, 일제의 의병 대탄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의병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일제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자 일제 입장에서도 의병을 탄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병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의병 부대를 도와주는 마을을 모두 불태우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약 2개월 동안 의병 토벌 작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병을 토벌하러 가는 일본 군인의 모습이고요. 일본군에게 체포된 의병장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개 처형되는 의병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제의 탄압으로 의병 활동의 국내 활동이 어려워지자 독립운동가 그리고 의병들은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하여 항일투쟁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만주나 연해주를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해서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아놓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항일의병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애국개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운동은 우리 민족의 실력을 길러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운동인데요.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길렀고요. 산업을 발전시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였고, 신문과 잡지를 발간하여 사람들을 계몽했다. 교육시켰다. 이렇게 의식을 고취시켰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신문과 잡지를 발간했는데 황성신문에서는 시랴 방성대곡 논설을 실었고요. 누가 있었죠? 네,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글을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고 또 국제보상운동 확산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국제보상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일본인을 위한 시설을 세우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던 우리 대한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합심해서 힘을 합쳐서 나라의 빚, 즉 국채를 갚아 경제적으로 독립하자는 운동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1,30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겠죠. 자, 그래서 전 국민이 참여하여 의연금을 냈고, 위의 사진이 이런 모금 운동을 펼쳐서 모금한 돈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민회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죠. 일제의 단합이 심해지자 안창호, 양기탁 등의 사람들은 비밀단체인 신민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족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을 발달시켰고요. 교육을 강화시켰는데 그때 세운 학교가 오산학교, 대성학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무장 독립투쟁을 했는데요. 무장을 했다는 거는 무기로 무장을 하고 독립을 위해서 싸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주의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접대에 의병 활동이 탄압이 심해지자 독립운동가들과 의병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만주와 연해주에 이주를 많이 했다고 했었죠. 이 만주에 또 독립운동기지가 생기게 되는데 그곳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이승훈이라는 사람은 오산학교를 세워서 평양북도 정주에 세웠고요. 그 다음에 안창호는 대성학교를 세웠는데 인재 양성을 위해 평양에 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의 항일 의거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대한제국은 사법권과 경찰권이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일제의 침략에 참여한 사람들을 처단하려는 활동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자, 전명운, 장인환은 일제 침략을 지지한 스티븐스라는 사람 저격했다는 겁니다. 총으로 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재명은 이완용을 공격하여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완용, 수업 시간에 말했듯이 친일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우리나라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어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관련 영상이 있으면 찾아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살펴보죠. 일단 의사라는 호칭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거하다가 의롭게 죽은 사람을 의미하고 그런 사람에게 붙여주는 호칭이 되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는데요.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에게 권총을 쏘았고요. 일본 총영사관에서 신문을 받은 뒤에 리순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사형 전 마지막 유언을 하는 모습인데요.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동생들이 되겠네요. 만주 땅 여순, 아까 말했던 리순입니다. 형장으로 향하는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길을 사진으로 남겨놓았네요. 자, 안중근 의사가 손가락을 자른 후 대한 독립이라고 적은 문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권이 피탈되었습니다. 이완용 등의 친일 내각을 앞세워 국권을 빼앗았고요. 한일 강제 병합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국권 피탈이라고도 하고 경술국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1910년에 이루어져서 일제의 식민 통치가 시작되었는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일제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번 작은 3단원을 마치고 작은 4단원부터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의 과제를 안내하겠습니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오늘 배운 내용으로 마인드맵을 그려서 오면 되겠습니다. 클래스팅에 댓글 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 반드시 찾아오고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